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부끄럽지만 직무 전문성 향상과 그런 노력과 연봉 인상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내세울 건 없고 특별한 건 없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고요. 첫 직장은 1780만원 국내 중소 제조업체에서 2011년에 30살에 거의 입사를 했죠. 늦게 입사를 했고요. 세 번째 직장이 10년 만에 세 번째 이직했던 회사에서 미국계 의료기기 회사 인센티브 포함해서 1억 근접해서 연봉을 받았어요. 여기서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연봉 이야기를 막 좋아하거나 뭐 이걸 뭐 얘기하고 싶은 사실 많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연봉 자체에 대한 한계도 많이 알고요. 뭐 개인적인 한계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연봉 가지고 뭘 얘기할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목적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그 연봉 자체의 한계도 있고 또 인생의 결이 연봉으로 인해 많이 바뀌진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연봉 때문에 아니면 회사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은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죠. 어떻게 연봉을 인상하고 뭐 직무 개발을 하고 회사가 어떻게 있는지 커리어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는지, 직무 전문성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도 없었지만 그렇게 연봉이 상승했던 과정을 한번 두서없이 얘기를 해볼게요. 공식적으로 2번의 국내 기업하고 4번의 외국계 기업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번 더 있죠. 결혼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의료회사의 회영업 직무로 아주 짧게 근무를 했었어요. 40일, 결혼하고 동시에 퇴사를 하죠. 이력서에는 삭제됐죠. 비밀이죠. 절대 얘기 안 하죠.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들었죠. 퇴사를 했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의 방랑기는 시작되는데 가장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웠죠. 결혼한 상태였고요. 퇴사를 했고 그래서 관세사심을 다시 도전을 합니다. 신림동 고시원에서 6개월간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하죠. 2차 시험을 위해서 볼펜 한 봉지를 거의 가득 차게 다 썼고요. 벼랑끝 전략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했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목적을 달성했던 것 같아요. 그때 노력은 다시는 못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인생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옵션을 제거한 채 그렇게 들어갔던 회사가 첫 회사가 연봉 1780에 세후약 130만원 중소기업이었죠. 투룸 생활은 버거웠고요. 시간 강사로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도 아름다운 젊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만의 착각이었죠. 집사람이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거는 첫 직장에서 제조업체 업무 플로우나 마케팅 컨셉, 대기업이 좌지우지되는 현실 정도? 2차 시험 발표를 앞두고 나는 이직을 결심하죠. 다시 합격을 하고 그때 관세사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관세사 자격증 인정받기도 힘들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리고 개업하기에는 생계를 책임질 자신도 없었고요. 모든 게 자신이 없었던 시기. 그렇게 1년을 채우는 묻지마 이직을 했던 회사는 미국계 작은 물류회사, 작은 회사의 물류관리 업무였고요. 연봉 2,400이었어요. 기억하는 연봉이. 작은 회사는 멀티가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류 담당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발주, 보도, 선적, 수출입, 창고, 재고, 월마감, 송금 그리고 모든 업무가 매뉴얼, 창고도 매뉴얼 항상 불만이죠. 전문성 없고요. 낙후된 시스템, 체계 없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직 사유가 됐어요. 결국 그러나 직무 전문성 측면에서는 ERP도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물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했잖아요.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산이 됩니다. 작은 회사지만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경험을 통해 체득했고요. 그리고 직무 전문성 관련 없지만 중국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어요. 방통대 중문과 편입해서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때 면접에서 좋은 호감되는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직한 회사가 미국계 의료기 회사였고요. 내가 원하는 직무가 일치하는 수직 관리 포지션이었고요. 이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취업과 이직을 하는 열망입니다. 열망. 그 열망 안에는 겸손과 그런 부족함이 항상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몇 개만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취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속적으로 겸손함을 바탕으로 나는 부족하다, 열심히 하자. 저희 겸손함을 보여주는 게 과거 10몇 년 전에 제가 보냈던 네이버 편지함을 보니까 그때 지원할 때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그때 다만 중요한 거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제가 원하는 수출입 관리 포지션, 물류 포지션, 해외 쪽 관련된 업무들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무역 쪽 업무들. 해외 근무를 포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영업이나 물류 관리나 이런 무역 수출입 관리 이런 쪽으로 계속 지원했던 과거의 이력들을 참 보니까 정말 한없이 겸손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불과 4, 5개월 정도 안에 거의 한 100여 개 회사에 지원했던 경험이 나고요. 특이했던 거는 이때 하나 지원했던 회사, 홍콩 회사 중에는 홍콩으로 실제로 취업이 됐던 곳도 있고요. 가지 않았죠. 취업됐던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때 연봉 3,000에서 4,000으로 인상된 오퍼였고요. 즉시 수락했죠.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속적 성장했고 인센티브를 4년간 400% 그리고 이후에도 300% 이상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연봉으로 착각하게 됐어요. 결국 그때 1억에 근접하는 연봉이 되었지만 결국 이 때문에 다른 이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30대 후반에 1억 받는 게 쉽지 않고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때 할 얘기가 많죠. IT 문외한이지만 매뉴얼 신고하던 걸 또 자동화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요. 이때 그 전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절차 개선을 구체적으로 했고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야 블로그도 운영하고요. 또 각종 세미나와 교육도 참석했죠. 중소기업 경력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경력 개발이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경험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개발 기회 많이 확대했고요. 휴가를 내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은 가지고 내 부족한 직무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공부를 해야죠. 중국어 공부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2타임 수업 듣고 저녁에 전화 중국어 하고 신 HSK 5급을 석 달 만에 땄죠. 이후에 출장 가이드까지 갈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었죠. 지금은 아니고요.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노력하시면 성과가 나요. 인지도가 낮았던 자격증이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관세 추진을 많이 하면서 전문가의 수요도 있었고 그때 운이 맞고 제가 직무 전문성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결국 관세사 자격증, 물류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 지속적인 직무 관련 정보 및 교육을 통해서 직무 전문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어떤 중소기업에서 급격한 연봉 상승을 중소기업 연봉에서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각종 전문직, 의사, 약사, 회계사 등 간호사분들과 같이 또 일할 수 있었고요. 영업직 또한 수준이 되게 높아서 신제품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또 업계 2위의 영업직 사원답게 굉장히 많은 관리자 레벨로 이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교적 젊은데 1억 정도 연봉 받으면 좋냐, 만족하냐 그랬는데 사실 그때 연끌로핏이 2억 가까이 있었어요. 원리금 전혀 자유롭지 못했죠. 자, 안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지만 그 다음 이직한 노력은 또 계속됩니다. 비록 연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직무 전문성 향상은 또 계속되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직무 전문성 향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각종 프로젝트 업무, 혁신 업무 적극 참여해야 되고요. 루틴하게 하는 것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야죠.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루틴한 업무지만 숫자화하거나 숫자로 성과를 포장해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충분히 실력이 됩니다. 성과가 돼요. 부족한 성과보다 돋보이는 거죠. 면접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시면 돼요. 그건 기술이에요. 또 하나 전문성에 자신이 없거나 성과나 직무성의 표현에 소극적이면 절대 이직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되죠. 자신의 판단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경력이나 성과라도 최대한 잘 포장하면 됩니다. 결국 부서 실무자 면접에서 어떤 전문성이 도전받게 되지만 전혀 안 해본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면접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실무 능력이나 업무 전문성이 일반적으로 뛰어나진 않아요. 쫄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포장해서 적극적으로 돌파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사 지원 과정에서 면접 경험을 축적의 소중한 시간으로 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경험하는 시간. 꼭 가고 싶은 회사만 지원하고 면접을 본다면 여러분의 이직은 결코 가능하지 않고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많이 도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자신을 드러내기가 다음 단계죠. 기본적인 것은 취업 포탈 이용하기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죠. 취업 포탈을.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확인해주는 센스가 필요하죠. 취업 포탈도 잘 알려진 대형
포털 사람이나 뭐 자쿠리아 등 활용하지만 기타의 그 관련된 특정 분야의 전문 분야의 직종별, 직무별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도 있고요. 정보 수집하고요. 외국계 배운 분 피프렌작 중요하죠. 이직은 주로 헤드헌팅으로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용공고상 헤드헌터들이 주로 경력자 채용을 책임지고요. 중소 중견기업 포지션도 대규모 공채가 어려우니까 헤드헌팅 서비스를 이용하죠. 헤드헌팅이 중요해요. 꼭 입맛에 맞는 공고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입사 지원을 통해 헤드헌팅 서비스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어도 3-4명의 친한 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처럼 만들어야 되죠. 그들은 당신이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항상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올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팔립니다. 적극적으로는 몇몇 대형 헤드헌팅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세요. 궁금한 게 물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헤드헌팅 사이트에서 헤드헌터와 기본적인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도 자신이 원하는 직무와 연봉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커리어의 목표에 대해서 전달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뛰어난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만큼 원하는 이직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게 링크드인이라는 툴입니다. 글로벌 한 SNS 툴이고요. 인사 담당자, 헤드헌터, 모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각종 전문가 그룹들이 정보 교환을 하고 비즈니스 제안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필자의 대기업 이직하고 현직장 이직은 이 링크드인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헤드헌터로부터 잡 오퍼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필 등록하는 수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등록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위로 서비스도 있고요. 깊은 정보를 더 받을 수도 있는 툴입니다. 이직이나 취업을 위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채용 알림 기능, 채팅 기능, 검색 기능, 유사 공고, 유사 채용 공고 알림 기능, 일총 기능, 업계 동향, 관심 기업, 팔로우, 현직자, 교류 등등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가능하고요. 최근에 리멤버 같은 것도 있으나 필자는 링크드인을 사용했었고요. 다만 일총 기능 등을 사용할 때 주로 해외에서 금전 미끼로 사기 관련된 메일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거 넘어가시면 안 되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자신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시키는 한 가지 사례는 이 링크드인 통해서 어떤 분은 온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 모임도 해요. 그리고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아마도 제가 전성기였나 봅니다. 그때 무수히 많은 헤드헌터와 교류를 하고요.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독일 회사에 면접 봤는데 당신처럼 면접을 보는 사람, 잘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였으니까. 무수한 입사 지원 기회를 갖고요. 면접 기회를 과감하게 경험하시는 게 여러분의 면접을 더 풍요롭게 면접을 통해 성장하는 방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면접 시에는 회사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매출, 회사 구조, 주력 제품, 경쟁사, 강점, 향후 전망 등 구체적 수치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직무 관련 준비는 물론 스터디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또 판단을 해야죠. 어떻게 회사에 공헌하느냐, 창의적인 영업, 그런 영업 방안 등 이러한 것도 실제 준비했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경험이 축적이 되면 질문자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됩니다. 그 어떤 질문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취업은 직무 전문성을 향한 일정한 방향으로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것들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 나타나는 거고요. 직무와 무관한 관련 자격증이나 활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 전문성을 보여주는 필살기가 필요한 거죠. 연봉 1억 달성한 후에 삶의 방향성을 잃고 교만과 무지로 인해 평탄한 삶을 뒤로하고 다시 방랑의 이직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좀 불행한 아픈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시기였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40대 이후까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또 계속되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 실수도 하고 계속된 이직을 또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이후에 하게 되고요. 좀 아프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좀 미리 깨달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어떤 것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비록 작은 기업에서 시작했지만 직무 전문성을 무기로 어떻게 성장을 했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 노력 관련된 노력들을 짧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소투소 없었지만 도움될 부분이 있었으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내세울 것 없지만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직 과정하고 지금의 업무 그리고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